대부분의 폐광지역 개발은 쉽지 않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이곳은 과거 대규모 중석광산이 있던 곳으로 오래도록 폐광 상태다. 당시 중석을 생산하던 광업소는 국가 산업 성장의 천병을 자처하던 곳. 하지만 지금은 폐허로 남아 15년 넘게 철거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상동 지역의 광산 채굴이 한창이던 시절 수백 명의 직원들과 광부들이 생활하던 공간. 중석광산이 문을 닫은 지 이미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공장은 무책임한 개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진다. 광업소 철거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골칫거리다. 지역 이미지와 생활 환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곳 광업소 시설물은 개인 소유로 긴 시간 철거 동의를 구하지 못해 정부에서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소유주의 윤리의식 결여로 인해 주민들은 흉물스럽게 변한 과거의 잔해를 곁에 두고 봐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중석광산 아래쪽에 자리한 마을. 50년대 개발 당시부터 2만여 명의 주민이 몰렸을 만큼 호황을 누렸던 곳. 하지만 지금은 전체 인구가 1000명도 채 안 되는 실정이다. 광산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지금은 고령화된 인구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주민의 말을 들어봤다. 빠져나가고 내가 볼 적에는 그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기 남은 사람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내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저 폐재 저기 중석 해먹던 찌꺼기 거기가 문제가 나는 거죠. 어디요? 어딘데요? 여기 중학교 밑에. 상동중학교 밑에요? 네. 상동중학교 밑에 뭐 찌꺼기가 있나요? 거기 댐같이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안 보여요, 산쪽에? 아, 못 봤어요. 그게 옛날 중석하고 남은 찌꺼기를 거모아 놓은 거라고요. 마을 아래 광물 찌꺼기를 쌓아둔 곳을 찾아가 봤다. 거대하게 이어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앞에 나타난다. 마치 거대한 탑처럼 쌓아올린 저장시설. 상동광산의 광물 찌꺼기들을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다. 규모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구조물. 콘크리트로 쌓아올린 저장시설에 걸어서 오르기도 힘든 일이다. 상동 지역 일대를 뒤덮고 있는 광물 찌꺼기 더미.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풍경에 어마어마한 양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광물 찌꺼기들은 광산에서 나와 수십 년 동안 가려져 있는 개발의 흔적이다. 안정화 상태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폐광의 후유증. 광산이 되면은 거기 저기 뭐 부산물 나쁜 게 많이 나온 게 싸놓고 그냥 갔으니까 무조건 오임이 많다고 봐야죠. 측정을 안 해. 그렇지 만약에 정부에서 들어와서 제대로 측정을 안 되면은 중속 오임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업천지거든요. 여기는 우리 같은 놈 살면 딱 맞아요. 예. 난 누구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 내일 죽어도 오늘 사는 게 저 죽거냐 사느냐고 가는 사람들. 주민들이 어디까지 알고 무엇을 모르는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걸 이제 강물 찌꺼기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 사업을 통해서 현재 그 시공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화시켜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강물 찌꺼기에 있는 그 유해한 중금속들을 추출해서 기술이 개발이 안 됐는데요. 저희 그 공단에서 강물 찌꺼기 내에 있는 유가 금속이라든지 모든 중금속들을 추출해내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동 강산부터 저희들이 그 강물 찌꺼기 내에 있는 유가 중금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금, 은동 포함해서 유가 중금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한 중금속들을 이제 추출해 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동 주민들의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 문 닫았던 광업소 뒤편으로 새로운 광업소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과거 값싼 중국산 중석 때문에 문을 닫았던 광업소가 재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은 광산으로 인한 수질 오염에 민감하다. 해강하고 탄광도 그렇고 다 이쪽 물도 하여튼 고기가 못 살아요. 그 굴에서 나온 물이 섞이면 고기가 못 살아요. 고기가 없어요. 그 물은 밤낮으로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래 이 등에 고기가 좀 있었는데 나 고기 안 잡아먹어요. 촬영 기간이 폭우가 잦았던 장마철이라 유량은 많지만 물고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계곡. 과거 폐광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광업소 문제까지 겹쳐 지역엔 걱정이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광산 도시를 떠올리면 강원도 태백시를 꼽는다. 수많은 광산이 있었던 강원도 태백산 맥자라. 대부분의 탄광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운용 중인 탄광이 있는 지역을 찾아갔다. 태백시 철암동에 위치한 장성 탄광은 전국에 남아있는 5개의 탄광 중 하나다. 마을을 둘러싼 산중턱 아래로 검은 석탄더미가 쌓여 있다. 덮개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석탄더미가 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4년 전부터 태백시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더불어 광산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석탄산업에 기대왔던 도시가 갑자기 새로운 도시로 변하기엔 어려움이 컸다. 전 시가지를 뒤덮고 있는 석탄산업의 흔적.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기에 앞서 내부에 남아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다. 탄광 아래 흐르는 천변은 오염의 측정 기준이다. 아이고 옛날에는 들어왔지 새까만 물은 이리 갔지 다. 그러면 그래 옛날에 아들이 여기 학생아 한 50대 이제 다 온 아들 여기 나간 아들이 저 수영여행 원대 가서 가면 물이 까맣나 새파랗나 흐였나 물으면 물이 새까맣다고 써있는다 하잖아. 말만 그 새까만 물만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시설을 잘 떼가지고 이제는 정화조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설거지하는 물도 따로 나가도록 하수도 놔놓고 도랑물 따로 나가도록 도랑물도 저기 꼴배기가 산다고 하니까 거기도 살고 옛날에 그런 거 못 살았어. 대개 광산은 산간 계곡 지역에 위치한 탓에 부지의 협소함을 해결하고자 물 위에 지지대를 세워 지어진 가옥들이 많다. 일명 까치발 가옥.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면 아직까지도 검은 부유물이 탄광에서 흘러나와 계곡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검은 물로 오염된 물가엔 화석처럼 회백색이 돼버린 물풀이 시들어가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개발된 탄광. 자연이 회복되기 위해선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다.
혼자 계세요? 아이들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 할아버지 놀러 나가시. 지금도 저희도 먼지 많이 날라오나요, 광산에서? 그래 이제 못 날아오도록 하니라고 막 이제 그 언니가 들어가고 할 길로 일하면 저기 단 이룰 때 막 수돗물을 막 뿌리잖아. 그래도 맹 날아오지. 암만큼은 그 탄을 갖다 붓는데 수돗물을 암만 뿌린들 그렇게 뿌리요? 안 뿌리지? 그렇잖아. 그때 날아오지.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석탄더미. 그저 간과하기엔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 보였다. 비온 후였는데도 슬레이트 지붕을 쓸어내리자 검은 석탄가루가 쉽게 묻어나왔다. 워낙 깨끗하게 하니까 이러지. 눈만 뜨면 닦고 이러니까 그런 거지. 이거 뭐 비가 와 다 씻겠는데. 아이고 닦아도 이리 문제가 들어가거든. 들어가니까 이리 봐라. 워낙 깨끗하지. 내가 주민들의 힘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석탄가루 날림은 극심한 상황이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리 닦아도 이 새로 문제가 이리 들어와. 비가 와서 깨끗한데도 그렇지. 그럼. 연탄가루 먹고 사니까 50년 이상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30년 이상 거의 다 여기 다 30년 이상 사람들이야. 노인네들이. 그냥 지금 다 병증이 와갖고 병원 다니는 것뿐이라. 항상 만날 아우 저 앞산만 보면 속상해. 저 앞산만 보면 속상하다고. 지붕 너머 저편으로 보이는 검은 석탄광의 그늘.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도 늘고 있다.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있다고 봐야 되죠. 지금 또 가행되는 탄광이 있고. 과거 개발에만 치중해왔던 국가와 산업.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1989년부터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작됐다. 그리고 폐광은 양산됐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비경제성 탄광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경제성 탄광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전국적으로 현재 5개 강산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 이제 폐광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환경 피해를 이제 관리하고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최대의 목적입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자구책을 벌여온 태백시. 탄광도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지역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전 시가지가 강산의 흔적으로 그러니까 석탄 산업의 그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 제거하는 일이 이제 제일 큰 일이었죠. 그리고 비록 그 흔적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그 홍보를 했을 적에 태백은 강산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관광지로 처음에 이제 그 전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고, 지금은 그런 대로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죠. 태백 진폐복지회관. 이곳은 탄광에서 일하던 진폐 환자들을 위한 복지관이다. 진폐 말고 건강진단 받으라고 나오는 거 있죠. 2년 만. 거기서 이제 암 검사도 받으라고 그러죠. 이날은 진폐연구소의 의료진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을 하는 날이었다. 진폐연구소는 수십 년 동안 탄광에서 일하던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이 어떻습니까? 건대병원. 검진 결과 상엔 나타나지 않아 확진하긴 어렵지만 극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치료가 어려운 것이 진폐증 환자들이다. 진폐라는 병 자체는 치료 방법도 없고 완치라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어쨌든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검사해도 뭐 이 폐가 나쁘다고만 하지 뭐 그때는 아무 보상이 없었으니까. 그럼 중장년 시절을 계속 아프셨던 거겠네요. 그러죠. 계속 이 속은 지금도 좋지 않아요. 이 저 약을 계속 다 먹고 해도 속이 아프죠. 아프고 이 숨이 차고 가래가 끓어가지고 아침으로 자고 일어나면 가래 덩어리가 막 나오고. 막장에서 고생하던 분들이 지금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공단에서는 그 판정을 하는 결과를 자꾸 정상 이러는데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참 뭐 수없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진폐복지회관에서 만난 김시태 할아버지. 몇 분 안 되는 거리지만 그냥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숨이 찰 만큼 불편하다고 한다. 때문에 할아버지는 가까운 거리도 늘 오토바이에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 이 동네에 만나보죠, 환자분들이? 예. 그리고 또 한 분, 두 분 또 병원에 아주머니도 그렇고 또 남자 한 분 또 어제 또 며칠 전에 또 장성 또 병원에 가서 또 입원 또 했단 말이야. 그것도 뭐 간에 뭐 돌서기가 붙었다 해가지고 하고 봐. 여기 입자도 있고. 야, 약검사라고 하는 거냐?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꺼내와 보여주는 할아버지. 이거는 저 뭐야? 상시 복용하는 약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단순 진통제부터 가래를 먹게 하는 거담제까지 하루 복용하는 약이 서너 가지 이상이다. 뭐예요? 이렇게 많아요? 예? 무슨 약이에요? 이건 보수고요. 진폐 때문에 드시는 약은 어떤 거예요? 진폐 이것도 먹는 거요. 보수 먹는 거고. 이 약도 이거는 이제 호흡기 하풍기 약 이제 기화하는 기고. 이거는 이제 기침 심할 때 먹는 기고요. 기침 이거요. 그리고 이게 이제 먹는 약이에요. 요건 조금 그때 말찌개 조금 덜 아플 때고 진통제로. 이거는 조금 또 심할 때요. 병원을 오가는 사정도 여의치 않은 곳이라 한 번에 많은 약을 처방받아 증상별로 복용하고 있다. 뭐 조금 누구하고 얘기만 해도 뭐 숨이 이렇게 밥도 조금만 많이 먹으면 차리 갑당한 적이 있다. 이 걸어 다니는 건 조금 고바 약간 저도 못 가죠. 평바닥에도 한 30m 이상 걸어먹고 막 숨이 차가지고 못 걸어요. 못 된다요. 시작 부식도 못 먹는다고 저거 없으면. 약을 달고 살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어디 나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광산 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아이고 그 전에는 산이라고 애먹었지요. 뭐 아들이 조금씩 벌어가지고 뭐 아들도 못 사고 우리도 못 사고 조금 성중이 우리도 뭐 갈증이 나고 저도 조금 보태준이라고 애먹고 이러고 살았죠. 평생의 일터였던 탄광에서 얻은 진폐증. 이로 인한 건강 악화로 노년기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치료가 쉽지 않은 진폐증 환자들. 김씨 할아버지뿐 아니라 마을 사람 상당수가 진폐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약을 먹으니까 숨도 맨 그대로 차요. 내가 진폐증에 구급받았거든요. 예, 광산에서 오래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장성강업소 이 약을 이제 매달 한 달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약을 이제 타먹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신약을 많이 먹으니까 속이 따가워요. 참
참 뭐 이래 이거 안 물 수도 없고 그래 지금 뭐 이래 죽겠어요. 뭐 생계비도 참 내가 한 달에 이제 이게 뭐 조금씩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는 벅차고 행핀도 안 되고 이래 뭐 노가다 일도 못 하겠고 넘숨 술 때 같이 쏘야 되는데 호흡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래 뭐 좀 돌고 몸에 좀 그한 걸 조금만 그러면 그만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그만 이게 뭐 흑덕거려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래 이거 직업병은 참 골치 아픈 거래 이게요. 아이 참. 활동적으로 일했던 이들이 이젠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드시고 이러니까 이제 가슴에 이제 진폐병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슴이 조여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숨이 차고 이러니까 하나같이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경제적인 것이. 그리고 이제는 젊었을 때 다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다 보냈지만 자식들도 자기들 살아야 되잖아요. 명 키우고 사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몸은 아픈 거는 정부가 좀 지원해서 치료는 해주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다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치료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사는